독도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명백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일본은 예전부터 호시탐탐 독도를 노려왔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자위대를 보통군대화하려는 군국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최한 도쿄 올림픽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인 양 올림픽의 홍보 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집어넣어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점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유사시 독도를 침공할 수 있는 부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여 노골적으로 독도를 노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과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열리자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명백히 독도를 노리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일본의 자위관 출신 교관이 독도를 침략하는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공 계획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일본이 우리 독도를 침공하게 되면 우리 국군의 반격에 일본이 역으로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일본이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한국군이 일본의 자위대를 순식간에 격파하고 한국군이 대마도까지 점령할 수 있게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자 일본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독도 침공 계획과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려버린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대한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이 최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 일본에서는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서 이제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수를 얻었고 이를 통해 일본은 침략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화가 될 수 있도록 국가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부터 일본은 독도를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꾸준히 세워왔는데요. 일본 자위대에서는 독도에 자위대를 보내 독도를 침략한다는 계획도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일본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었으며 누가 봐도 우리 땅인 영토를 자기네 땅인 것 마냥 생떼를 쓰며 독도를 침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외교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독도를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과거보다 더욱더 노골적으로 독도를 노리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는 독도가 분쟁 지역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에는 군대가 아닌 경찰인 독도경비대가 주둔 중인데요. 화력과 장비가 군대보다 약한 독도 경비대가 지키고 있는 이 독도를 일본은 사실상 군대나 마찬가지인 자위대를 이용하여 침략한다는 전쟁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인 타카이 미스오가 독도를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일본의 유력 군사 전문지에 기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쟁 시나리오는 일종의 작전 계획입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병력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른 대응을 시뮬레이션하는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작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전쟁 시나리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독도의 무력 점령에 대한 일본인들의 본심이 가장 잘 드러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위대가 침략을 위한 군대가 아닌 방어를 위한 방위 조직이다라고 천명해왔지만 사실은 독도를 언제든지 무력으로 점령하고 싶어하는 본심이 숨어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문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인터뷰에서 작전 시나리오의 내용을 본 기자의 상대방에게 우리의 속내를 보여주는 비밀 누설 아니냐며 우려 섞인 질문에 대해 충격적 시나리오가 공론화되면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될 수 있지만 참모교육을 받은 장교라면 다케시마 공격하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까지 말하며 그는 인터뷰에서 노골적으로 독도를 침탈하고 싶어하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대놓고 말은 하고 있지 않았었지만 일본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독도를 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다카이 전 교관의 시나리오는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독도에 대한 공격을 3단계로 나누었으며 가장 먼저 F2 전투기 4대를 시작으로 F-15J 전투기 40대와 전자전기 4대로 구성된 편대로 기습 공격을 시작한 후 다음으로는 해상자위대의 127mm 함포로 무장한 호위함이 4에서 6척 정도가 지원을 하여 독도의 인근 해역을 공격하고 이후에는 육상자위대의 병력이 독도를 기습 상륙하여 점령하는 것을 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시나리오 작성 당시에는 독도를 기습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육상자위대의 상륙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며 일본의 섬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창설한 현재의 수륙기동단은 사실 독도의 침공을 대비한 목적도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현역은 아니지만 수륙기동단이 창설될 때 조언을 할 수 있던 위치에 있던 것으로 보아 일본은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수륙기동단을 전개하여 독도를 점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군은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던 당시에 약하고 일본에게 얕잡아 보이던 조선의 군대가 아니죠. 이미 대한민국의 국군은 전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 강국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카이 교관의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는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독도를 침공하더라도 한국군의 저항이 강해 결국은 실패할 것이며 역으로 한국군이 대마도를 급습하여 점령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우리 국군은 일본의 독도 침공 작전에 대한 대응 카드로 대마도에 기습 상륙을 하게 됩니다. 다카이 전 교관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발생 시에 일본은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일단 한국은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거리 300km의 에이데킴스 미사일로 대마도 주변의 이케, 스시마 등을 먼저 공격을 한 후 현무스리 비순항 미사일로 오키나와 본도, 시코코와 혼슈의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를 전방위로 공격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에 본격적으로 한국의 해병대가 투입되게 되는데요. 다카이 전 교관에 따르면 대마도의 육상자위대 전력은 한국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으며 그는 한 개 중대에 불과한 육상자위대 소속 스시마 경비대는 산악지대로 후퇴의 규슈로부터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산발적인 유격전 또는 지구전으로 버텨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스시마 경비대가 이런 양상의 기습을 당했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즉 대한민국 해병대가 대마도 본토로 상륙을 하면 막을 방법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카이 전 교관은 한국군은 육상 전력 면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작은 섬에 침공하기 적합한 특수부대와 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 동원 체제가 잘 갖춰져 육해공 인력 보충이 원활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해병대의 강력한 상륙전 능력과 특전사의 후방 침투 능력은 세계 제일의 강대국인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도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마도를 뺏기게 되면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고 있는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이 반대편에서 상륙하여 우리의 해병대를 상대하러 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병대는 일본의 수륙기동단 정도의 수준으로는 막아낼 수 있는 부대가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해병대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해병대로 평가되고 있으며 장비부터 병사 개개인의 능력, 정신력 어느 하나도 일본의 수륙기동단이 우리 해병대보다 나은 점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해병대와 일본의 수륙기동단이 맞붙게 된다면 수륙기동단은 말 그대로 우리 해병대의 압도적인 전투력 앞에 갈려나갈 수밖에 없으며 일본은 대마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들이 가세하여 후방 침투 및 교란 작전을 실시하여 해병대와 공동작전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수륙기동단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대마도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김성만 제독은 독도를 만에하나 일본이 점령한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대마도를 점령하는 것은 용이하고 방어도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생활하는 해군들은 대마도가 왜 일본 땅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며 우리도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독도에 대한 야욕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군의 역습당해 대마도까지 뺏길 수밖에 없게 되는 현재 일본의 자위대의 실태를 알게 된 일본인들은 예상외로 강력한 한국군의 힘과 자위대의 무력함에 방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처럼 강력해졌기 때문에 일본이 얌전하게 있지만 우리가 약했다면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하여 대마도도 우리 땅이란 것을 세계에 관철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